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과연 언제부터 내 것이 아니었을까?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중년이 되어서는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핑계로 나는 늘 나 자신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우리는 평생 참아야 어른이고 버텨야 가장이며 희생해야 좋은 부모라고 배워왔습니다. 불편한 관계도 참고 억울한 말도 삼키고 하고 싶은 말은 늘 마음속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내 시간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젊은 얼굴은 사라지고 남아있는 건 지친 눈과 무거운 어깨뿐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정말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은 있었을까? 아무도 이런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앞부분에서는 참는 법만 가르쳐주고 견디는 법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누구와 거리를 둬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반전에 와서야 처음으로 길을 잃은 기분이 됩니다. 몸은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은 아직도 어딘가에 묶여있는 느낌. 해야 할 일은 줄어들었는데 마음의 짐은 오히려 더 무거워진 느낌.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왜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생은 후반전에 들어섰습니다. 전반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열심히 사는 법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법입니다. 이 영상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비결을 알려주는 영상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앞부분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후반전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조용히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사람에게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지금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다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인생의 새로운 구간에 들어선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법칙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인생 후반전의 법칙.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 참는 법부터 배워왔습니다. 화를 내면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했고, 싫다는 말을 하면 이기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쳐도 웃었고, 억울해도 괜찮은 척했고, 속이 무너져도 티내지 않았습니다. 참으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버티면 결국에는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인생이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 와서야 우리는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참았다고 해서 존중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늘 참는 사람은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는 아무도 묻지 않고 그 사람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만 계산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자기 마음을 무시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내가 괜찮은지보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은지를 먼저 생각했고 내가 힘든지보다 상황이 더 중요한지부터 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잘 모르게 됩니다. 싫은데도 이유를 찾고 힘든데도 참고할 명분을 만들고 상처받았는데도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에서는 이 방식이 어느 정도 통했을지도 모릅니다. 체력도 있었고 시간도 많았고 다시 회복할 여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다릅니다. 이제는 회복이 느리고 상처가 오래 남고 마음이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전반전과 같은 방식으로 참으려 든다면 인생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기입니다. 후반전의 인생에서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아도 됩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나에게만 그랬는지, 그 질문들은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나를 더 지치게 만드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한다. 이 상황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이제는 여기까지다. 그 판단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도망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모든 걸 끝까지 책임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끝까지 가져가야 할 책임은 아닙니다. 후반전의 인생에서는 지켜야 할 사람이 달라집니다. 남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한 채 누군가를 계속 이해하려 한다면 결국 남는 건 텅 빈 마음뿐입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웃지 않아도 됩니다. 싫은 자리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조금은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서는 그 차가움이 나를 살리는 온기가 되기도 합니다. 참는 인생에서 지키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나를 실망시키는 삶은 이제 끝내도 됩니다. 후반전은 다시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천천히 옮겨가야 합니다. 나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끝까지 남아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편해지고 하루가 예전만큼 버겁지 않게 됩니다. 인생 후반전의 첫 번째 법칙은 이것입니다. 참는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나를 위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 우리는 평생 참는 법부터 배워왔습니다.
화를 내면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했고 싫다는 말을 하면 이기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쳐도 웃었고 억울해도 괜찮은 척했고 속이 무너져도 티내지 않았습니다. 참으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버티면 결국에는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인생이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 와서야 우리는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참았다고 해서 존중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늘 참는 사람은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는 아무도 묻지 않고 그 사람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만 계산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자기 마음을 무시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내가 괜찮은지보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은지를 먼저 생각했고 내가 힘든지보다 상황이 더 중요한지부터 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잘 모르게 됩니다. 싫은데도 이유를 찾고 힘든데도 참고할 명분을 만들고 상처받았는데도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에서는 이 방식이 어느 정도 통했을지도 모릅니다. 체력도 있었고 시간도 많았고 다시 회복할 여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다릅니다. 이제는 회복이 느리고 상처가 오래 남고 마음이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전반전과 같은 방식으로 참으려 든다면 인생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기입니다. 후반전의 인생에서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아도 됩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나에게만 그랬는지, 그 질문들은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나를 더 지치게 만드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한다. 이 상황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이제는 여기까지다. 그 판단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도망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모든 걸 끝까지 책임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끝까지 가져가야 할 책임은 아닙니다. 후반전의 인생에서는 지켜야 할 사람이 달라집니다. 남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한 채 누군가를 계속 이해하려 한다면 결국 남는 건 텅 빈 마음뿐입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웃지 않아도 됩니다. 싫은 자리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조금은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서는 그 차가움이 나를 살리는 온기가 되기도 합니다. 참는 인생에서 지키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나를 실망시키는 삶은 이제 끝내도 됩니다. 후반전은 다시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천천히 옮겨가야 합니다.
나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끝까지 남아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편해지고, 하루가 예전만큼 버겁지 않게 됩니다. 인생 후반전의 첫 번째 법칙은 이것입니다. 참는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나를 위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 사람이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혼자일 때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 속에 있을 때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느꼈습니다. 연락처가 많고 약속이 끊이지 않으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약속 하나가 버겁고 전화 한 통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나를 잃는 게 힘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관계를 너무 오래 의무처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니까, 가족이니까, 한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서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의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조금씩 소모시키고 있는가?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오래됐다고 의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입니다. 만나고 오면 괜히 지치고, 집에 와서 한숨이 나오고, 괜히 말 한마디를 되짚게 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너무 오래 참아왔습니다. 괜찮은 척, 이해하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깎아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쓸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후반전의 인생에서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갈 수 없습니다. 체력도, 감정도, 시간도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관계를 늘리는 삶이 아니라 관계를 고르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정리한다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관계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후반전의 관계는 설명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그 외의 관계는 조금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연락이 뜸해져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정작 나에게는 나쁜 사람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전에서는 관계를 줄였을 때 비로소 숨이 트입니다. 약속이 줄어드니 하루가 조용해지고, 사람이 줄어드니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천천히 걷는 산책, 아무 목적 없는 하루, 그동안 사치라고 여겼던 것들입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건 외로워지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외로움을 막기 위한 선택입니다. 의미 없는 관계 속에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훨씬 깊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후반전의 인생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과의 거리는 여기까지가 좋겠다. 이 관계는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그 판단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사람이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후반전의 관계는 양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몇 사람이 인생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그 몇 사람에는 반드시 나 자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생 후반전의 두 번째 법칙은 이것입니다. 관계를 덜어낼수록 마음은 더 살아난다는 것. 젊었을 때 우리는 늘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함부로 썼고 몸을 혹사시켰고 마음을 밀었습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된다고 믿었고 조금만 더 지나면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저축하듯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꺼내 쓰기 위해서.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그 생각이 얼마나 착각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시간은 모아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벌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미뤘다면 후반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서는 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그 돈을 쓰기 위해 얼마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돈을 위해 시간을 쓰는 삶에서 시간을 지키기 위해 돈을 선택하는 삶으로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전 방식에 묶여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몸을 무리하게 쓰고 마음을 갈아서 일합니다. 그 결과 통장에는 숫자가 늘어나지만 하루는 점점 짧아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회복은 느려지고 아침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후반전의 인생에서는 이제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 일이 내 시간을 빼앗는지 아니면 내 시간을 지켜주는지. 후반전의 선택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컨디션입니다. 연봉이 아니라 하루의 질입니다. 아무리 돈이 되어도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소모시키는 일이라면 그건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선택이 내 하루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하루를 버티게 만드는가? 버티는 하루가 쌓이면 인생은 어느새 무거운 짐이 됩니다. 살아내는 하루가 쌓여야 비로소 인생이 됩니다. 후반전의 인생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덜 지치는 길이 중요해집니다.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오래 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무리한 선택도 경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리가 회복되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서는 포기하는 법도 능력이 됩니다. 모든 기회를 잡지 않아도 되고
모든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선택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뒤처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시간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전의 시간은 더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의미 없는 일에 쓰기에는 너무 소중하고 남의 기대를 채우는 데 쓰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권이 후반전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많이 벌지 않아도 하루가 편안하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성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후반전의 인생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조금 덜 벌어도 내 시간을 지키겠다. 나는 남들보다 느려도 내 하루를 살겠다. 그 선택이 쌓이면 인생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숨이 편해지고 아침이 두렵지 않아지고 하루가 길어집니다. 인생 후반전의 세 번째 법칙은 이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자리가 아직도 버거울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제야 숨이 조금 트이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이 시간까지 살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기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기준, 가족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기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기준. 그 기준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들 때문에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잘못 살아온 시간을 반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돈보다 시간을 먼저 생각해도 됩니다. 이 선택들은 포기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도망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견뎌도 됩니다. 인생은 후반전이 되면 점점 더 솔직해집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마음도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애써 모르는 척하며 사는 삶보다 차라리 인정하고 내려놓는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전부 준비였다면 이제부터의 인생은 비로소 선택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지,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이제는 조금 더 나 중심으로 정해도 됩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인생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후반전의 인생은 크게 성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만족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그 어떤 성공보다 깊고 오래 남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허전하다면 그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변화의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은 잘못된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전이
자연스러운 흔들림입니다. 그리고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늦은 시기가 아니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인생 후반전은 끝이 아니라 속도를 낮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조금 더 나답게 살아내면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조금 가볍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전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것.